안녕하세요. 레드알피엠 정승입니다. 피트 정현철입니다. 이번 차량은 캐스퍼입니다. 네, 또 왔어요. 캐스퍼. 조금 달라. 오랜만에 현대자동차에 선보이는 경차인데 저희가 먼저 보여드렸던 건 터보 그렇죠. 1.0 터보 그 액티브라는 모델이었고 이번 거는 노멀 모델입니다. 일반 모델 MPI. 터보보다는 나가는 게 답답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또 터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탔을 때는 괜찮아요. 이 정도도. 야, 근데 의외야. 저희가 이걸 먼저 타고 터보 탔으면 이럴 때는 괜찮은데 하고 터보 잘 나갑니다 이랬을 텐데 거꾸로 타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런 건 있고 올해도 되게 많은 차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전기차가 엄청 나왔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시승하고 가장 많이 주목받은 그렇죠. 저희 동생 잠깐 이제 촬영하기 전에 만나러 가서도 주차를 잠깐 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하시고 이 차가 캐스퍼냐고 물어보시고 특히 여성분들이 말을 많이 겁니다. 그렇죠.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제 확실히 근데 시대적인 분위기가 바뀌긴 했어요. 옛날에는 경차 타면은 왠지 좀 남의 시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 현존하는 게 사실이고. 근데 이 캐스퍼는 분명히 경차인데 경차 타?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어떤 시선이 존재하는 와중에도 워낙에 시선을 압도하고 관심을 주목받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그냥 내가 합리적으로 아니면은 절약을 위해서 경차를 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개성 넘치는 모델이 바로 캐스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어필하는 거는 디자인. 디자인을 경차처럼 안 했습니다. 이게 좀 새로운 요소가 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아이오닉5도 아니고요, EV6도 아니었고, 그렇죠. K8도 아니었고, 스타렉스도 아니었고, 카니발도 아니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제가 시승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차는 바로 이 캐스퍼. 그렇죠. 저희가 캐스퍼 터보 한 3주, 한 달 정도 됐죠? 시승한 지.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제가 일반 무대 지금 시승하고 있는데도 관심도가 줄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다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아무래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차들을 가장 빨리 접하다 보니까 많이들 물어보는데 캐스퍼 문의가 진짜 많아요. 어땠어? 참 디자인의 힘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엔진이나 이런 게 뭐 특출이 나겠어요. 그 정해진 규격 아니면 경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디자인 네. 기존에 눈에 띄는 경차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살만한 경차가 없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활성화시킨 게 캐스퍼. 그러니까 물론 뭐 상생이라는 개념 하에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 창출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 취지도 괜찮았고요. 그 모델이 대박을 쳤다라는 거. 예. 구매에 있어서 온라인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카세일즈를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한테도 새로운 도전이었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어떤 경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보 말고 일반 모델을 잠깐 얘기해보자고 하면 1000cc입니다. 이게 넘어가면 경차가 아니니까. 그렇죠. 1000cc를 가지고 노는데 최고 출력은 76마력 정도 나와요. 그리고 토크도 채 10이 안 됩니다. 9점 몇 정도 돼요. 이게 저희가 기존 처음에 나왔던 예전에 저 모닝이라든지 뭐 이렇게 탔을 때 레이라든지 이런 스파크 이런 모델들을 탔을 때보다 조금 더 답답하다, 가속할 때 왜 이렇게 좀 더 답답하지 느끼는 게 이 경차에서 이 경차가 가벼울 경차입니다. 그렇죠. 가벼운 차를 뜻하는 건데 이제 경차는 더 이상 가벼운 차가 아니에요. 그렇죠. 편히 안전사양이 추가가 되면서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1000km가 넘어갑니다. 1톤이 좀 넘어가는. 그리고 레이도 그렇고요, 모닝도 한 900km 정도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무거워졌어요. 무거워졌는데 출력은 동일하다. 그렇죠. 그러면 예전보다는 잘 나갈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죠. 대신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의사양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차, 요즘 경차를 좀 나타내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답답함이 예전보다는 크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터보 선택하시면 조금 더 그렇죠. 여유롭게 주행하실 수 있고 그냥 일반만 되셔도 어느 정도 속도 올리고 붙이고 하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사실 주 목적이 장거리용이라기보다는 근거리 위주의 어떤 효율성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뭐 괜찮습니다. 역시 그래도 또 아무래도 영업용으로도 많이 주문이 될 차량인데 뭐 노멀 모델이 당연히 많이 주문될 거고요. 차량 가격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언덕길 네네네. 올라갈 때 터보보다는 확실히 힘들어하죠. 안 나가요. 힘들어해요. 저희 말하는 대로 안 나갑니다. 네. 안 나가긴 안 나가는데 그런다고 서 있진 않습니다. 가속은 계속 붙어요. 가속은 네. 계속 붙고 네. 그게 이제 속도가 올라가는 게 좀 더디다. 올라가는 그 얘가 쥐어짜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옵니다. 온몸으로 체감이 돼요. 저는 사실 지금 캐스퍼를 항상 지난번 터보 모델부터 이번에 노멀 모델까지 다 봤을 때 참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서스펜션. 이 승차감은 참 마음에 들어요. 레인은 약간 출렁해요. 아무래도 박스 형형이다 보니까 또 각지고 공기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또 모닝이나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좀 통통 튀고 좀 불편하죠. 근데 얘는 사실 일반 그냥 SUV 정도로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 정속 운전하면 엔진음 자체도 정숙해지니까 승차감도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이거는 터보하고 일반 모델 구분 없이 그러니까. 승차감은 꽤 괜찮아요. 물론 경차 승차감입니다. 그렇죠. 이런 데는 통통 튀고 좀 불편한 느낌도 들긴 하지만 둘 모델을 다 마음에 드는 건 어느 정도 속도 올려놓고 중고속 주행할 때 이때가 경차 같지가 않아요. 밸런스도 상당히 괜찮고 특히 코너 돌고 뭐 이럴 때도 플랫폼하고 서스펜션의 조율이 잘 되지 않았나. 아무래도 디자인을 물론 진짜 SUV 같은 어떤 전고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차체가 높거든요. 근데 이 정도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이 정도야 주행 안정감이다. 높은 점수 주고 싶어요. 그리고 터보보다 괜찮은 점도 있습니다. 정차했을 때 아이드리시의 터보 모델은 여기하고 시트 쪽에 그렇죠. 진동 와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게 적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 시내 주행할 때 정차하는 일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점이지 않을까. 이전에 터보 영상도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네. 디자인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노멀은 전면부는 역시 제일 큰 차이는 그릴이죠. 그릴에 네. 에어홀, 예. 원형의 인테이크가 일반 모델은 없습니다. 이게 두 개 쌍으로 있었는데 이건 없는데, 근데 저는 보통은 노멀이라고 하면 되게 별로 안 이쁘고 에이 확실히 틀리다 이러는데 아닌데? 난 이게 더 괜찮은 것 저도 이게 더 같은데? 괜찮아요. 좀 더 귀엽고 뭐 이렇게 좀 단정해 보이고 좀 더 강조되는 것 같은 느낌. 얘는 눈이 4개라서 이상했어요. 눈은 2개여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일반에서 스타일인가 뭔가 옵션하면 그 스타일 디자인 됩니다. 터보. 그렇죠. 근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터보는 어. 마이너스 옵션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원하면 일반 써야 돼.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건 마이너스 옵션 만들어 주십시오. 해달라고. 터보사도 요 그릴 할 수 있게. 이거 이쁩니다. 그리고 범퍼 디자인도 여기도 디테일 좀 다른데 네네. 이런 것도 뭐 단정하고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캐스퍼는 확실히 원가 절감이 보이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모델이고. 근데 그거를 되게 잘 감췄어요. 그러게요. 턴시그널 램프도 그렇고. 그렇지. 마치 누가 봤을 때 그냥 LED 있고 마치 데이라이트인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게 디자인을 잘 빼서 하여튼 신경 썼어. 네. 그리고 전면에서 봤을 때는 차가 경차스럽지도 않고 그렇죠. 크기도 좀 이 휀다에서 나오는 이 볼륨감, 그 다음에 그게 또 이어져서 본넷도 이렇게 한 번 더 볼륨을 준 거, 이 디자인에서 분명히 경차인데 누가 봐도 사이즈를 경차로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요게 디자인의 힘이 아닐까. 이게 이제 캐스퍼를 상징하는 측면 뷰죠. SUV예요, SUV 여러분. 바닥 차고가 상당히 높아. 그리고 경차라고 하면 저렇게 높여놓고 타이어 껴놓으면 되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캐스퍼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균형감도 상당히 맞아요. 좋고 휀다 부분의 볼륨감을 잘 살려놔서 근육질 좀 그런 부분도 괜찮고, 그때도 언급드렸지만 비필러도 끄는 형태가 아니라 그렇죠. 이어진 형태에서 좀 더 널찍널찍하게 맞아요.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괜찮은 것 같고요. 도어 2열 쪽도 뭐 이렇게 스마일 마크 해놓고 히든 타입 손잡이 해갖고 열 수 있게 이런 것도 잘한 것 같습니다. 누가 생각했을까? 이런 것도 은근히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SUV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차로서는 참 스타일링을 잘했다. 그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리어. 후면도 또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은 게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빨리 디자인 끝내버리자. 범퍼 볼륨 보세요, 여러분. 진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전핸더에서부터 도어를 연결해서 리어 도어에서 같이 볼륨을 이어줘서 범퍼를 만든 거. 요즘 현대가 이 직선과 곡선, 근데 분명 곡선이 되게 날카롭게 빼는 이런 하여튼 접는 기술이 플라스틱 철판이든 이런 물에 올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리어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테일램프하고 네. 엠블럼하고 그래. 다 블랙 하이그로 처리해서 그 안쪽으로 말아넣은 되게 깔끔하게 처리해준 부분, 그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현대 마크는 또 오지게 크게 해요. 그리고 캐스퍼 로고도 좀 포인트 살려놓고 네네. 전면과 동일하게 테일램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은 턴시그널. 그리고 하단부가 터보 모델하고 좀 다릅니다. 디퓨저 쪽이 터보 모델은 좀 날 서 있는 그렇죠. 그런 형태였고, 네.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 근데 얘 이상해. 요거이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옵션 몰라. 난 이거 살래 그냥. 만들어 주십시오. 자, 실내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보 모델하고 특별히 다른 점은 아예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캐스퍼를 봤을 때 저는 진짜 칭찬하고 싶은 건 원가 절감을 위해서 다른 차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기다 갖다가
그냥 조악스럽게 조합한 게 아니라 캐스퍼만을 위한 디자인과 캐스퍼만을 위한 마감재들을 다 따로 준비했어요. 현대 다른 차에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캐스퍼에서만 볼 수 있고 센터페시아 구성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칭찬하고 싶어요. 소재는 현실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차고 가격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플라스틱. 말한 대로 디자인을 이건 다 캐스퍼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떼서 다른 차에 못 갖다 놓죠. 네, 근데 캐스퍼만을 위해서 만든 거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투싼에 쓰던 거를 산타페에 쓸 수도 있고 아반떼에 쓰던 걸 소나타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캐스퍼는 얘만을 위해서 디자인해준.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공간 활용성. 어쨌든 얘는 가진 크기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작으니까 네. 중간도 이렇게 비어있는 네네네. 그리고 기어 레버도 이렇게 올려있는 형태로 해서 아무래도 공간 활용을 조금 더 넓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시트에 네. 운전석은 통풍까지 됩니다. 대박이야. 보조석은 열선만 되더라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공조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올드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작하기 가장 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칭찬하고 싶은 게 옛날 방식이에요. 아날로그 방식이지. 이런 버튼 형태. 요즘은 이제 대부분 터치 패널이나 이런 걸로 가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런 거를 구성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애매하게 놓을 바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이쁘게 놓을 수 있다. 디자인이 화려합니다. 멋있습니다. 뭐 끝내줘요. 이런 걸 떠나서 이 구성을 준비한 성의가 보여진다. 수납 공간하고 네, 뭐 이렇게 놓을 수 USB, 있고. 충전 단자, 이런 수납성 이런 것도 실용성이 좋아요. 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뭐 모니터나 이런 거는 작아요. 근데 차의 크기에 반하면 그렇지. 괜찮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만한 사이즈는 어디서 사용합니까?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뭐 중앙에 로고도 없고 저는 이거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가죽 감싼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참 현대가 요즘은 그나마 잘하는 건 이런 데다 쓸데없이 현대 마크 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누구는 이게 좀 없어서 아쉬운 분들도 아니야, 있으실 거예요. 아니야, 이게 나아, 이게 근데 저희는 둘 다 여기에 또 있어. 그리고 캐스퍼 하면은 바로 요거 1열 시트가 그렇죠. 완전히 폴딩되는. 이따가 뭐 2열에서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1열을 좀 여유있게 레그룸을 확보를 해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이 이 정도예요. 자, 이 캐스퍼는 요 특히 2열 시트가 또 이제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는데 당연히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하고 싶다고 했잖아. 앞으로 완전히 밀면 트렁크 공간이 넓어지고, 자, 사람이 착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레그룸을 이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고정 형태였으면 짐도 많이 못 실어, 사람도 못 타, 애매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실용성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면 시트가 특히 조수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으면 완전 평면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당연히 앞으로 밀면 다리를 뻗어도 되고 여기다가 뭐 어떤 수납이나 이런 것도 테이블 같은 걸로 써도 테이블 되고. 써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 과거에 우리나라 차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이거는 사실 저처럼 일본 경차를 직접 많이 취급을 해봤던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게 되게 익숙합니다. 왜? 일본 경차에서는 이런 게 허다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보기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이것도 기술이거든요. 시트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보조석뿐만 아니라 운전석도 네. 같이 폴딩 되고요. 1열도 슬라이딩, 2열도 슬라이딩.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보통 2열에 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소재에 대한 그 재질이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플라스틱이요. 근데 이런 부분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감, 사출 자국 이런 거 하나도 안 느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어디선가 좀 튀어나와 있거나 뭐 가죽이 조금 뭐 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허접스러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소재를 조금 저렴하게 썼을 뿐인 거지 디자인 구성과 마감을 헛되게 하지 않았다. 자, 뭐 당연히 원가 절감 때문에. 경차에다가 전동을 넣으면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렁크 공간을 레그룸을 이 정도에서 쓸 수가 있고요. 자, 제가 한번 슬라이딩을 좀 해볼게요. 2열 시트 슬라이딩. 이렇게 하면 공간을 이렇게 가변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당겼을 때는 굳이 등받이를 폴딩하지 않아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 확보가 돼요. 예. 그리고 캐스퍼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GP 그렇죠. 폭 파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마트 가서 짐을 실더라도 움직이지도 네, 않고 그렇죠. 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시트 폴딩을 하게 되면 완전히 고정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넓은 공간을 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시트의 포지션에 따라서 적재 공간이라든지 이런 활용성을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해놓으면 역시 SUV 형태를 떼다 보니까 전고가 높으니까 이게 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물건도 적재할 수 있고, 역시 영업용으로 굉장히 인기 있을 수밖에 없다. 실용성이다 이거. 어차피 경차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규격 내에서 시트의 이동 최대한 뺐어요. 이런 걸로 공간 활용성을 해줬다. 내가 봤을 때
시트 값이 차값의 절반일 것 같아 이거. 그리고 시트가 예전 경차는 되게 좀 저희가 말한 대로 허접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캐스퍼는 그 느낌 별로 없어서. 투자감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 없고 시트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한 게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네. 다시 트렁크는 이쪽 손잡이도 있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일상을 달리는 주행에서는 뭐 부족함 없습니다. 주차하기 편하고 얼마나 좋아. 사실 세상 편한 차입니다. 그럼 어디 골목 가기도 부담 없고 요즘- 주차할 때도 대충 넣어도 요즘 되고. 아주 그냥 빌딩 주차장만 갔다 하면 그냥 좁아가지고, 물론 제 원제가 있어요. 저는 뭐 다 이따시만한 차들만 있으니까. 딱 큰 차만 타고 다녀서 그런데. 근데 세상 좋아요, 세상. 그리고 저번에 영상에도 저희가 언급드렸지만 경차는 전용 주차 공간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자리에. 여기 뭐 경차만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도 그렇죠. 다 받을 수 있고, 뭐 저희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올해는 못 사신답니다. 이 차는. 못 써요? 뭐. 하여튼 네. 요즘은 뭐 돈 있어도 차를 못 사니 이거 참 내년도 문제야. 그렇고 가격이 좀 더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오기도 했고, 그렇지. 경차를 고려했을 때 부담되는 가격도 맞는데요. 전반적인 상품성 그리고 뭐 반자율 주행을 비롯해서 다양한 편의 사양들을 갖춘 거를 다 고려했을 땐 꽤 괜찮지 않나. 그런데도 뭐 1년 생산량을 훨씬 웃도는 계약량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주된 이유는 디자인. 그렇죠. 아. 디자인에 대한 개성이죠. 그리고 디자인을 봤을 때도 경차 같지 않지만 이렇게 주행을 해도 경차 같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뭐 승차감이라든지 네. 뭐 들려오는 풍절음이나 이런 거는 동일한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필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네. 또 판매를 이어지는 모델이 바로 현대자동차가 오랜만에 선보인 경차 캐스퍼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자, 그리고 캐스퍼가 가진 또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은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상위 세그먼트인 베뉴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핸들 아이콘 눌러주게 되면 차선하고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속도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 계산에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속도만 지정할 수 있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페달을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 캐스퍼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가 10km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기능이 해제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가다스다가 반복되는 도로 상황에서 속도가 10km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거의 정차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 알람을 알려주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해제시켜버리는, 그래서 다시 속도를 올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경차에서 이렇게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캐스퍼에 적용된 다양한 편의 사양 중 꽤 돋보이는 요소가 되었지 않을까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328km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16km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83km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5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현대자동차 경차 SUV 캐스퍼 만나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상전 레드 RPM 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